경기도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제2차 TF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외교안보에 문제가 생김에 따라 경제적 방침 등 다양한 주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경기도가 지난 2일 경기도청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지역경제 대응 2차 TF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서방 국가의 수출 및 금융 제재가 본격화됨에 따라 에너지, 곡물 등 공급망 상황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 산업, 에너지, 농축산, 안보 등의 현안과 향후 사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도는 사태 장기화 시 국제 유가 상승과 공급망의 안정성이 낮아질 것으로 파악해 지역 경제와 생활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라 지역 경제 상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경기도는 무역협회, 수출협회 등의 기관들과 도내 기업들과 함께 주요 업종 수출 영향과 전망을 점검합니다. 류광열 경제실장은 경제, 산업 등의 각 분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중앙정부 등과 연계하여 부문별 신속한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를 이렇게 했습니다. 더 좋은 정권 교체를 위해 뜻을 모았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의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왔습니다. 과학 방역으로 팬데믹을 막아내고 민생을 지켜내겠습니다. 다섯째, 국민통합정부는 통합정부입니다. 국민통합 없이 위기를 극복한 나라는 없습니다. 분열과 과거가 아닌 통합과 미래를 지향하고 잘못된 정책은 즉시 바로잡아 대한민국을 바른 궤도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단절과 부정이 아닌 계승과 발전의 역사를 써나가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의 국민을 가르는 분열의 정치는 사라질 겁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통합정부는 대통령이 혼자서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가 아닐 것입니다. 협치와 협업의 원칙 하에 국민께 약속드린 국정 파트너와 함께 국정 운영을 함께 해나가겠습니다. 인수위원회 구성부터 공동정부 구성회까지 함께 협의하며 역사와 국민의 뜻에 부응할 것입니다. 모든 인사는 정파에 구애받지 않고 정치권에 몸담지 않은 인사들까지 포함해서 도덕성과 실력을 겸비한 전문가를 등용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개혁과제 선정과 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드려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통합정부의 성공을 위해 두 사람은 국민 앞에서 겸허하게 약속합니다. 저 안철수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저 윤석열은 안철수 후보의 뜻을 받아 반드시 승리하여 함께 성공적인 국민통합정부를 반드시 만들고 성공시키겠습니다. 함께 정권을 교체하고 함께 정권을 인수하며 함께 정권을 준비하고 함께 정부를 구성하여 정권 교체의 힘으로 정치 교체, 시대 교체가 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두 당은 선거 후 즉시 합당을 추진하겠습니다. 오늘의 선언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고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이번 단일화는 국민 여러분께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국민이 키운 윤석열과 지난 10년간 국민과 함께 달려온 안철수가 국민의 뜻에 따라 힘을 합친 것입니다.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마음을 담아 힘을 합친 것입니다. 바로 국민을 위한 단일화인 것입니다. 이제 통합과 미래로 가는 길만 남았습니다. 저희는 모두 앞만 보고 함께 뛰겠습니다. 국민들을 위해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바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국민들이 원했던 공정과 상식, 과학기술 중심 국가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늦어서 죄송합니다. 늦은 만큼 쉬지 않고 끝까지 확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어느 분한테 여쭤보시는 거죠? 어느 분한테, 두 분 중에? 아무래도 네. 저희가 우선 하고 그 다음 하죠. 헷갈립니다. 방금 전에 우리 안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좀 한번 새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또 제가 우리 안 후보님과 국민의당 관계자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지대의 원칙과 소신도 중요하고 그 정치적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정계에 투신해서 닦은 그 경륜으로 우리 국민의 힘과 또 저와 힘을 합쳐서 국민의 힘의 철학과 가치의 폭을 좀 넓혀 주시고 또 저희와 함께 새로운 더 좋은 나라를 만드는데 함께 좀 노력을 해보자고 말씀을 드렸고 아마 그동안 해오셨던 그 어떤 정치 활동과 본인의 철학이 금방 이렇게 방향을 전환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지난 27일에 여러분들께서 기대했던 이런 단일화가 성사되지 못했던 것도 우리 안 후보님께서 그동안 그 제3지대에서의 그 소신 있는 그 정치 활동을 지지해 주신 많은 분들의 어떤 헌신과 그 감사에 대한 그 어떤 마음의 부담이 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 안 후보님과 또 우리 양당이 서로 합당을 함으로써 저희 국민의 힘이 국민들의 더 사랑을 받을 수 있게끔 이 가치와 철학이 더 확장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 후보님 혹시 사퇴는 언제 하시는지랑 그 인생 같이 나가실 계획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건 정해지면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하신 분 먼저 하겠습니다. 이우민 기자. 네, 문화일보 이유민입니다. 그 안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그 후보님께서 단일화 이 협상 과정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로부터 조금 뭐 모욕적이랄지 뭐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 표현들도 들으셨고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앙금은 지금 남아있지 않으신 상태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안 후보님께서 오늘 좀 선언을 주로 읽으셨는데 이 선언문은 누가 주로 작성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어제 2022 대선 후보 4인의 TV 토론이 마지막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네 후보는 복지 정책에 이견을 보였지만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대동소이한 의견을 보였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제 서울 여의도 KBS에서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선 제3차 초청 후보자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 사이는 복지 재원 조달에 이견을 보였지만 저출산 해결 방법으로 주거와 일자리를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토론 막바지에는 대장동 의혹을 두고 후보끼리 언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포문은 윤 후보가 열었습니다. 윤 후보가 국민들은 다 안다. 이 후보가 아이 키우고픈 나라를 이야기하고 노동 가치를 이야기하고 나라 미래를 이야기하는 건 국민을 우습게 가볍게 보는 처사라고 나를 세웠습니다. 이 후보는 대선이 끝나더라도 특검을 하고 거기에 문제가 드러나면 대통령에 당선돼도 책임을 지자 동의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윤 후보는 이것 보세요 라고 답했습니다. 이 후보가 4차례 연속 동의하느냐고 거듭 묻자 윤 후보는 다시 이것 보세요 라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한편 새로운 물결 김동연 대선 후보는 민주당 편에 섰습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와 단일화를 이룩한 건데요. 지난 2일 후보직을 사퇴하고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를 내세웠습니다. 새로운 물결 김동연 대선 후보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후보를 사퇴했습니다. 김동연 후보는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오늘부터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다시 운동화 끈을 묶겠다며 정치교체와 공동정부 구성이라는 합의문에 기초해 이재명 후보의 당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도 만나 정치개혁에 대해 논의했지만 이재명 후보를 단일화 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다른 후보들에게도 공통적으로 정치교체와 민생개혁을 제안했지만 이재명 후보로부터 적극적인 호응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후보는 서울시장 출마 등 향후 행보 관련 질문에는 오늘 후보직을 내려놓으면서 이후의 정치 행보에 대해 다른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며 합의문에서 만들어진 내용이 실천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이끌고 필요하면 감시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소식이 알려진 뒤 이재명 후보는 SNS에 김동연 후보님의 큰 결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고 반드시 승리해 국민통합정부를 구성하고 국민이 염원하시는 정권교체를 이뤄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양시가 코로나19로 피해받은 소상공인과 시민들에게 다양한 복지 정책을 내놨습니다. 경기 안양시가 지난 2일 총 370억 원대 규모의 민생경제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시대 피해가 심각한 소상공인을 비롯해 취약계층을 겨냥한 겁니다. 이는 정부 지원과는 별도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시는 4월 중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 시의회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대상은 소상공인 중 방역 조치 대상 업종 12,000여 곳을 비롯해 지역예술인 700명과 여행업 종사 115곳, 특수 형태의 노동 종사자와 프리랜서, 버스 운전사와 법인 택시 기사 등입니다. 또한 경제적 효과를 위한 간접 지원도 펼칩니다. 지역 화폐인 안양사랑페이의 할인율을 6%에서 10%로 확대합니다. 또한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액의 50%까지 감면해줍니다. 공유재산 사용, 대부자에 대해서도 액수의 반을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업체당 5천만 원 이내에서 특례 보증을 2% 선에서 대출이자를 각각 지원합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모두가 합심해 힘겨운 시기를 잘 버텨내고 있지만 생계에 직격탄을 입은 소상공인과 노동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맞춤형 손실보장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민생경제 지원 대책 배경을 설명하면서 시의회에 협조를 부탁했습니다.